시작해도 되겠죠? 빨리 하고 끝낼게요. 완벽한 상승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 이 상승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맞죠? 뭘까요? 좋은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로봇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로봇 앞으로 먹거리 많나요? 앞으로 먹거리 많나요? 맞죠? 이런 종목들을 이런 재료라고 할까요? 이런 재료에 몸을 담고 있으면 좋은 호재와 기사들이 시기에 맞춰서 알아서 척척 붙는 느낌이에요. 이런 매매를 많이 해본 사람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봤던 사람들은. 조선 관련주를 작년 12월 1월부터 꾸준히 지켜봐왔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재료가 언제 터질지는 전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서 좋은 호재가 턱턱 붙더라. 그 재료를 나는 알지도 못했고 예측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알아서 좋은 게 붙더라라는 느낌이 있어요. 노랑봉투법. 노란봉투법 이거는 이것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갈 걸 알았을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겠죠? 노란봉투법 때문에 로봇 섹터가 상승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 이렇게 하기에는. 맞나요? 그저 앞으로 로봇 섹터가 좋을 거니까 계속 모아가다 보면 알아서 좋은 것들이 얻어 걸린다라는 느낌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을 내가 예측해서 로봇 섹터를 예측했다 많이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약간 과장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물론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쯤은 예측할 수는 있겠죠. 1년 동안에 한두 개쯤은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내가 예측을 할 수 있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됐나요? 뭐 하나오션, HD 현대 미포, 조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오션. 우리가 처음 봤던 자리가 여기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1, 2월 동안 이렇게 상승을 크게 했어요. 맞죠? 하고 나서 3, 4월쯤 돼서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언제 어떻게 올라갈지 알아요, 몰라요? 조선 관련주에 대한 재료가 이미 밝혀졌어요. 맞죠? 여기서 밝혀졌단 말이죠. 이미 누구나 아는 상태야. 그 다음에 조선 관련주가 한 번 더 올라갈 타이밍이 언젠데요? 라고 물으면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모르지만 그 뒤에 어떤 말이 붙어야 돼요? 조선 관련주가 다시 올라갈 시기가 언제인가요? 라고 누가 물었어요. 그럼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모르지만
어떤 말이 붙어야 될까요? 모르지만 모르지만 올라간다. 요 한 문장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정답이야. 모르지만 결국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몰라요? 모른다라는 게 뭘 모른다는 거야, 정확히? 타이밍이라는 것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상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제 오랫동안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평생을 살아도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알 수 없는 것보다는 알 수 있는 것에 내가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HD 현대미포, 미포조선, HD 현대미포. 요 자리에서 되게 많이 매도를 했어요. 일반 투자자들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들도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도 팔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맞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올라간다라고 한 2000번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마음이 안 따라줘. 맞나요? 직접 이거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은 지금 눈이 반짝반짝 하겠죠. 직접 매매를 안 한 사람들은 뭐 그렇구나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직접 여기서 매매를 한 사람들은 지금 제 말이 대수롭지 않게 들리겠죠. 분명히 시간을 주면 알아서 올라간다. 시간이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해도 마음이 안 따라줘. 언제 어떻게 올라갈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알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언제 어떻게 올라갈지를 모른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야. 6개월이 될 수도 있잖아요. 1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2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몇 개월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실제로 한 2, 3개월 걸렸죠. 이 2, 3개월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완벽한 상승 타이밍을 노리려고 하지 않아요.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상승 타이밍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승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예요. 상승 타이밍을 재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연장선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연장을 좀 하면 지수를 너무 심도 있게 예측하지 마십시오. 지수를 예측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너무 심도 있게 예측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리고 우리 채널이.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대충 이런 거예요. 지수가 하락하면 대부분 종목이 하락한다. 이거 맞아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 맞나요? 진짜 맞아요? 블러핑 하니까 또 모르겠죠. 맞아요. 맞죠?
오케이, 인정.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죠. 2번. 그러나 여기부터 중요해요. 하락한다 하더라도 덜 하락하는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2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런 거죠. 2번의 조건을 알 수만 있다면 지수 하락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겠네요? 맞나요? 맞죠?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대부분 종목들이 다 하락하죠. 근데 하락할 때 좀 덜 하락하는 애들 그런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조건들이 뭐냐? 첫 번째가 미래의 기대감이 뚜렷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전저점이나 뭐 혹은 그런 것들이나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경우. 이러면 지수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좀 덜 떨어진다는 거지. 좀 쉽게 말해서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그래서 기대감이 뚜렷하고 충분히 조정을 받은 애들은 지수가 크게 떨어질지 말지를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지수가 크게 떨어져도 생각보다 큰 하락이 없고 지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좋고 지수가 상승하면 당연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정말 주식을 재밌게 스트레스 없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수 예측이라는 걸 솔직히 깊게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 주식 유튜버들 보통 뭐 해요?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주식 유튜버들 보세요. 대부분 컨텐츠로 뭐 해요?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뭔가 이제 한마디 하려고 며칠 전에 있었죠.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식 유튜버들 무슨 영상 올려요? 이번에는 파월이 어떻게 할 것이다, 저떻게 할 것이다,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말 것이다. 제가 볼 때는 하수야,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주력 컨텐츠로 하는 건 하수예요. 왜 그걸 할 수밖에 없냐면 그것보다 디테일한 작업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수 예측을 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쉬운 거예요. 그냥 맞춘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 쉽게 맞춘다라는 뜻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이번에 파월이 이런 말을 하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내려갈 것이다. 처음에 우리가 주식 시작할 때는 그런 컨텐츠에 끌리죠. 아, 이번에 이 사람은 지수가 올라간대. 저 사람은 지수가 내려간대. 아, 그래서 미리 담아야 되나? 아니면 미리 팔아야 되나? 그 사람들 말에 막 휘둘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수 예측이라는 걸 돈을 정말 버는 트레이더들은 지수 예측이라는 걸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수 예측이라는 걸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하죠. 그래도 지금 뭐 세상 정세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래도 트럼프가 어떤 기조를 갖고 있고 그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아주 깊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너무 변수가 많고 맞추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수가 하락할지 상승할지의 그 타이밍을 재가지고 종목이 상승하는 그 타이밍을 맞춰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채널이 대신에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채널이 대신에 하는 건 뭐죠?
기대감이 남아있지만 이미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모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수의 영향이 좀 덜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지수가 많이 하락했죠. 얼마 전에 한 2주간 지수가 많이 하락해서 솔직히 사람들 벌벌벌 떨었잖아요. 맞나요? 그게 지금 여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2주간의 흐름이 여기예요. 근데 그 2주간에 지금 최근 2주간의 지수가 하락하기 전에 이미 지금 현대미포는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냥 지금 예시를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동그라미가 최근 2주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그 이전에 2, 3주 정도 전에 이미 크게 하락을 받았어요. 맞죠?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최근 2주 동안에 크게 지수가 떨어질 때 하락을 생각보다 많이 한다 안 한다? 오늘 이거 정지 먹은 거는 이제 현대미포랑 HD 현대중공업이랑 합병한대요. 이제 현대에서도 조선에 대해서 이제 사활을 건 것 같아요. 많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아가면 이렇게 차트를 길게 봐야 되겠죠? 떨어질 만큼 충분히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지수 하락이 크게 나와서 다른 종목들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얘는 많이 안 떨어진다는 거야. 이 박스권을 살짝 깨냐 마냐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리만 노리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봐서 이런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게 어때요? 지수가 크게 하락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어때요? 어차피 지수가 크게 떨어져도 내 종목이 크게 안 떨어진다는 걸 알아. 영향이 없어요. 별 영향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채널이 해피해피한 거예요. 물론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힘들겠지만 저랑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지수가 크게 떨어져도 그냥 그래요. 솔직히. 제가 지수 엄청 크게 떨어질 때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어떡하지 다음 주에는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런 말 한 적 보신 거 있나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거의 2, 3년이 다 돼가잖아요. 막 지수가 막 크게 하락해가지고 어떡하지 막 제가 막 초조해하고 힘든 적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지수 예측을 아주 심도 있게 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거다. 지수 예측이 힘드니까 이것과 크게 상관없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해되셨나요? 요게 결론이에요. 지수 예측이라는 건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정말 너무 많아서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거랑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매매를 내가 구축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맞죠? 요번에 벌벌벌 떨게끔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코스피 코스닥이. 한 2주간 힘들었단 말이죠. 이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단 말이죠. 너무 할 게 많고 너무 살 게 많단 말이죠. 누군가는 여기서 벌벌벌 떨면서 팔고 나가지만 저는 계속 모아간단 말이죠. 뭔가를.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급락할 때 모아간다는 거 알겠는데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우리는.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 맞죠? 지수가 꼭 여기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왜 모을 수 있어요? 답이 뭐예요?
오늘 결론이 뭐였죠? 왜 계속 모아갈 수 있어요? 답이 안 나오네. 다시. 지수가 하락을 해도 자신 있게 모아갈 수 있는 건 기대감이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지수 예측을 심도 있게 하지 않는 건 하락할 때 하락할 때 답이 안 나오네. 오케이. 기대감이 있는 거 종목 모아가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오늘 했던 말의 포인트는 지수가 하락할 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말 다 맞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지수가 하락할 때 지수가 3, 4%, 5% 정도 크게 떨어지는 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재밌게 모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나요? 기대감이 있는 종목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미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하든지 말든지 영향을 안 받는 종목을 건드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이해가 되고 있나요?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아까? 답이 빨리빨리 안 나와서? 이미 여기서 종목의 하락을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현대미포고 25년도 1, 2월, 3월달 차트예요. 여기서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지수가 실제로 급락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안 떨어진다라는 그걸 미리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미리 있으면 지수 하락이 나오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이 안 쓰인다는 거예요. 그럼 말을 바꿔보면 이거죠. 지수 하락이 나오든지 말든지 내 종목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 지수 예측을 내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수 예측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결론의 논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왜 주주총회 채널은 지수 예측을 하지 않느냐? 우리 지수 예측 안 하고도 돈 엄청 잘 벌고 있잖아요. 왜 다른 채널에 비해서 우리는 지수 예측을 그렇게 깊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얘들만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밖에서 볼 땐 신기할 거라고. 외부에서 볼 때는 주주총회 채널이 되게 신기할 거라고. 쟤는 무슨 뭐 파월 말도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것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쟤들은 구독자들이 돈을 많이 벌지? 이 결론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그럼 마지막 10분만 하고 끝낸다 했는데 그럼 마지막. 그래서 우리 전략이 뭐냐? 계속 똑같은 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1번 좋은 재료를, 2번 좋은 자리에서, 3번 오랫동안 머문다. 맞죠? 이게 전부라고 했어요. 이 세 문장만 할 수 있으면 게임 끝이라고 했죠. 좋은 자리에서라는 말이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지수 하락의 영향이 덜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충분히 남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지수 영향이 덜하다. 지수 하락의 영향이 덜하다는 건 다른 종목들이 마이너스 7% 빠질 때 내 종목은 마이너스 1, 2%밖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죠. 특별하게 그런 자리들이 생긴다는 거죠. 주식에서는. 그런 자리만 내가 노린다면 지수 하락을 크게 할지 말지,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런 게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요. 아예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수 예측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내일 파월 의장이 어떤 말에 의해서 주가 지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그게 버틸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리를 내가 선점해서 오랫동안 머무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오랫동안 머물러야 돼요? 호재가 작용하는 정확한 시점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호재가 작용하는 시점을 그냥 운이라고 해볼게요. 어느 정도는 운이 맞잖아요. 호재가 터지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이건 운에 달렸잖아요, 솔직히. 운이라는 것이 나한테 작용하기까지 나한테 높은 확률로 작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호재가 뜨는 시점은 운이에요. 운. 완전히 운에 달려 있다고요. 그 운이라는 걸 내가 가지고 싶다면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좋은 재료를 사놓고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면 돈이 벌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끝이에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수 예측에 너무 많은 힘을 들이지 말고 장기적으로 분명히 좋을 법한 일들 또는 사건들 또는 섹터들을 찾는데 여러분들은 온 힘을 다해야 돼요. 나스닥이 내일 어떻게 될까? 나스닥이 떨어질까 말까? 그런 게 중요한 게 하등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좋아질 법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 AI, 로봇 같은 게 있겠고 재생에너지 같은 것도 있겠고 이건 민주당 이제 한정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뭐 양자컴 이런 것들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도 있겠고 맞나요? 그 다음 한두 달짜리도 있겠죠. 한두 달짜리를 예측할 때는 디데이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들이 좋겠죠. 뭐가 있어요? AI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디데이가 나와 있는 재료가 아니잖아요. 뭐 11월 31일 날 올라간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한두 달짜리는 뭐 한알령, 에이펙 같은 것들도 있고 또 뭐 있어요? 회담, 뭐 정상회담 이런 것들도 디데이가 있는 재료라고 봐야 되겠죠. 또 뭐 있어요? 그렇죠. 2차 민생지원금 이런 것도 있겠죠. 요게 지금 분간이 되나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재료 공부한답시고 재료를 쳐다보면 이 두 개를 구분을 안 한다고. 이 두 개를 구분을 안 하니까 자꾸 머릿속이 복잡하잖아요.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디데이가 정해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애들. 그럼 코나이 여기서 한번 들어올렸네. 맞죠? 2차 지원금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봐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한 템포 더 쉬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양봉으로 돌려나가면 괜찮은 흐름이란 말이죠. 이렇게 돌려나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대부분은 지금 이런 어떤 차트를 만들고 있는지도 안 본단 말이죠. 항상 거래가 터져야만 보기 때문에. 유라클 마찬가지로 들어올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안 밀리고 양봉 나오기 시작하면 들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트레이더들은 이런 자리를 안 본다고. 항상 이렇게 거래가 엄청나게 터져야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맨날 박살나고 나오는 거예요. 돈을 못 벌 수밖에. 먼저 준비가 안 되거든. 이런 게 안 보인다고, 눈에. 이해됐나요? 먼저 준비한다는 게 뭔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지금은 제가 뭐 봐도 딱히 급등조 오마카세를 할 종목이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이론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똑같아요. 지나고 나면 똑같은 말을 지금 똑같이 지금 2, 3년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수익을 내는 거는 어떤 새로운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 나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냐 못 내냐에 지금 달려 있는 건, 제가 지금 2, 3년째 하고 있는 이 똑같은 말을 내가 얼마만큼 깊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더 이상 아주 크게 배울 게 없단 말이죠. 원래 있는 것들을 새롭게 내가 바라보고 새롭게 재조합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상한 새로운 기법들을 계속 추가할 게 아니고. 특히 오늘 지수 예측에 관해서는 복습을 좀 해주세요. 저랑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은 뭐 지수 예측을 제가 안 한다는 걸 알겠지만,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은 계속 이제 질문이 나오거든요. 질문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지수가 다시 올라갈 거를 어떻게 아셨어요? 라는 질문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사실 초보자 때 그게 궁금했잖아요. 지수가 여기서 돌려나갈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돌려나갈지, 더 밑으로 왔다가 돌려나갈지, 여기서 돌려나갈지 알고 싶었잖아요. 솔직히 우리 그거 알고 싶었잖아요. 아니에요. 알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엄청 알고 싶었어요. 이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정확히 어디서 돌려나갈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너무 궁금했단 말이죠. 답은 없더라라는 거죠. 모른다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지수가 돌려나가는 타이밍을 모른다라는 거라는 전제를 깔고 그때부터 질문을 하나씩 던져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수가 언제 돌려나갈지를 모르면 내가 종목을 언제 사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네? 맞잖아요. 지수가 돌려나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나도 종목을 같이 사야 되는데, 지수가 언제 돌려나갈지를 모르면 종목도 못 산다는 거네? 그럼 주식 어떻게 해? 그럼 주식으로 돈 못 번다는 거네? 에서 이제 답을 찾아낸 게 뭐죠?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영향이 거의 없는 자리가 존재하더라라는 걸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지수는 쭉쭉쭉 떨어지고 다른 종목들 다 날아가고 있을 때 특별히 어떤 종목들은 거의 하락하지 않는구나를 이제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지수 예측이라는 걸 내가 아주 예민하게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수 예측이라는 걸 우리 채널에서는 아주 예민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됐을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한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렵게 얘기한 것 같네요. 까지해서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오늘 급등조 오마카세 따로 종목을 보기보다는 지금 딱히 보고 싶은 종목이 없어요. 찾아봐도 다 개별주만 올라가고 좀 길게 남은 것들만 남아 있어서 지수 하락할 때 왜 제가 그냥 남들 벌벌벌 떨 때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매매하잖아요.
그 이유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해도 또 까먹죠, 맞죠? 나중에 되면. 그래서 복습하는 게 중요하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시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복습 많이 해주시고,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 급등주 오마카세에서 볼 종목이 있으면 또 제가 따로 녹화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